혹시 양배추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배추는 슈퍼푸드로 위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에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잘 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궁합과 보약이 되는 궁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데 왜 양배추가 필수 식품인지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양배추는 비타민C, 비타민 K,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한데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이 쉽게 일어나는데 양배추는 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골다공증이 걱정이시죠?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하루 한 접시의 양배추로도 비타민 K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요. 소화 건강에도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고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글루타민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면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양배추는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양배추 속 칼륨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항산화 물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양배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간단하게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따뜻한 반찬으로 즐기셔도 됩니다. 특히 양배추즙은 소화가 힘드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도 이것과 드시면 독이 되는데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갑상선이 안 좋은 분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갑상선이 요오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갑상선은 요오드를 활용해 신진대사와 체온 조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고이트로겐이 요오드 흡수를 막으면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양배추를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분들은 양배추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갑상선이 약한 분들도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절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배추는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의 활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적당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접시 정도로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생양배추를 갈아 만든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날 것으로 갈아 마시면 고이트로겐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만 집중적으로 먹는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드립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나 생선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갑상선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사과입니다. 먼저 양배추는 이미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죠.
다양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특히 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 과다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위염이나 소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제가 종종 양배추를 추천드리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양배추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드시기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 식품이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에서 서로를 보완한다는 겁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사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위장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사과는 양배추와 달리 산미가 조금 있어서 위산을 적절히 자극해 소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는 사과와 양배추를 한 번에 섭취하도록 추천드리곤 해요. 이를테면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주스에 사과를 함께 넣어 드시면 양배추만 드실 때보다 맛도 훨씬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사과와 양배추를 드실 때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양배추 한 접시와 사과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양배추는 위와 면역력을 지키고 사과는 장과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양배추와 사과를 식단에 자주 넣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혈행약 복용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와 섬유질이 풍부한 데다가 소화기 건강에 좋아서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그런데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타민 K가 굉장히 유익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분들, 즉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와파린 같은 약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 즉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K가 많아지면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약물이 혈액을 묽게 하려는 작용을 비타민 K가 방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전이 다시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죠.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배추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조리 방법과 섭취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날 것으로 드시는 양배추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지만 삶거나 데치면 비타민 K 함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리된 양배추를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고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꾸준히 일정하게 드시는 것이에요.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일 때는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양배추를 거의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달걀입니다. 양배추와 달걀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식품들인데요.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데 이 지방이 양배추 속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C는 지용성 성분이 아니라서 단독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달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양배추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달걀 속 칼슘이 이 역할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 안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줘요. 여기에 달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세포 재생과 회복에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배추가 몸을 깨끗하게 정리해준다면 달걀은 그 정리된 곳에 새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달걀을 살짝 익힌 반숙이나 삶은 달걀과 양배추를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면 양배추를 데쳐서 달걀 프라이를 올리거나 양배추를 채 썰어서 달걀말이를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간단하게 요리하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달걀과 양배추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완벽한 조합이죠. 어르신들께는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와 뼈 건강이 중요해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뼈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대장 증후군 있는 분입니다. 양배추는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C와 같은 영양소도 많아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배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고포드맵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드맵은 특정 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우리 소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은 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포드맵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포드맵 중에서도 프락탄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스 생성과 복부 팽만을 악화시킬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 과정에서 장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나 일반적인 소화 건강에 좋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겐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배추를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배추를 소량으로 그리고 조리된 상태로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양배추 대신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고 장에 가는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천천히 섭취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포드맵 식품과 함께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양배추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고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조금씩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자고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발효 양배추입니다. 발효 양배추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크게 프로바이오틱스 덕분이에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양배추 속에 유익한 유산균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70%가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발효 양배추는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서 장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발효 양배추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양배추 본연의 비타민C 함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그리고 항산화 작용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으신 분들께 발효 양배추는 천연 보약 같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도 잊을 수 없어요. 이 유기산이 위장 환경을 개선해 소화효소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거운 느낌을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속 편한 식사를 돕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발효 양배추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된 식품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발효 양배추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요. 발효 양배추는 간단하게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추가하셔도 되고 구운 고기 요리 옆에 함께 드시면 맛과 소화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단, 발효식품은 염분이 다소 높은 경우가 많으니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발효 양배추는 장의 건강, 면역력, 소화 개선, 항염 효과까지 다 갖춘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나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드셔보시고 몸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드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